현수야, 요즘 친구들 소식 좀 있나? 소식, 다들 어디 숨었는지 전화 한 통 없어. 우리 젊었을 땐 밤새 술 마시고 웃었잖아. 그땐 돈도 젊음도 있었지. 지금은 눈치만 보게 돼. 맞아. 지난번 동창회 갔더니 다들 자식 자랑하느라 바빠. 자식, 내 얘긴 꺼내지도 마. 속 터져. 야, 그래도 너 그때 노래방에서 춤추던 건 잊혀지지가 않아. 그땐 내가 스타였지. 지금은 벤치 스타야. 그래도 우리 같이 커피 마시는 거 이게 진짜지. 하긴, 이게 제일 편해. 자, 한 잔 더 하러 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간이 당연했는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서로 눈치를 보는 느낌 다들 공감하시죠? 저는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온 70세 현역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왜 점점 더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 진료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주말이면 술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는 게 참 편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연결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 병원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대기업에서 35년 넘게 일하다 은퇴하셨는데 퇴직 후 동료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아무도 연락하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회사 다닐 때는 다들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보니 제 직책이 저를 이어줬던 거였어요. 이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예전 같은 관계가 없어 결국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의 관계가 끊기며 친구들이 멀어지는 그 공허함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히 옛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생각나죠. 하지만 이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져요. 제 지인 중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25년 넘게 이어오던 분이 계셨어요. 매년 5월이면 서너 명이 모여 밥을 먹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곤 했죠. 그런데 한 명이 대구로 이사 가고 또 한 명이 건강 문제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그 모임이 갑자기 와해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정식아, 그 모임 이제 끝난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 라고 하소연하셨어요. 사실 그 모임이 유지된 건 한 명이 분위기를 띄워줬기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니까 나머지 멤버들끼리 어색해진 거예요. 결국 연락도 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 모임에서 한 명이 빠지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그 묘한 느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회적 차이예요. 50대, 60대, 70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여건, 자녀의 성공, 결혼 여부 같은 것들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죠. 제 병원에서 상담했던 70대 초반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친구 모임에서 늘 신중하셨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자녀들이 잘 자라서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는데 친구 중 한 분은 이혼 후 혼자 지내며 자녀와도 소원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친구 앞에서 자녀 얘기나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제가 유럽 여행 갔다고 하면 친구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비교하며 속상해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던 게 기억나요.
반대로 그 친구분은 다른 상담에서 그 친구가 자꾸 잘된 얘기만 해서 내가 위축되는 기분이에요. 라고 털어놓으셨죠. 이게 바로 차이가 만드는 불편함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불편한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은 자랑처럼 들릴까 봐 말을 삼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죠. 여러분도 친구와 대화하며 이런 눈치를 본 적 있으신가요? 자랑하고 싶어도 참거나 친구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비교했던 순간들 다들 있으시죠?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조심하게 돼요. 제 지인 중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 부부가 세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작년에 아시아 3개국을 돌며 멋진 추억을 쌓으셨죠. 그런데 동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진 적이 있대요. 한 친구가 너는 좋겠다. 나는 약값 때문에 허덕이는데? 라고 툭 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분은 친구들 앞에서 여행 얘기, 자녀 얘기, 심지어 부부 얘기까지 조심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내가 자랑하려던 것도 아닌데 자꾸 신경 쓰여. 평범한 얘기만 하다 보니 대화가 따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결국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아니에요? 라고 위로했지만 그분은 배려도 계속하면 지쳐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친구와 어색해진 적 있으시죠? 그게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 그렇다고 새 친구를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50대, 60대, 70대의 새 친구를 사귀려면 취미 모임이나 지역 모임에 나가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제 병원에서 만난 60대 후반 남성분은 테니스 모임에 나가 새 친구를 만들어 보려 했는데 막상 가보니 다들 이미 친한 그룹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 제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냥 구경꾼처럼 있다 오는 기분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뉴스 보는 게 낫죠. 결국 그분은 그 모임에 서너 번 나가다 그만두셨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친구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동료 의사 중 한 분은 70대인데 젊었을 때부터 친구보다는 가족과 일에 더 몰두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시가 친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졌어. 예전엔 모임 나가면 신경 쓰이고 시간 맞추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혼자 책 읽거나 산책하는 게 더 좋아. 그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바람 소리를 듣는 걸 즐기신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친구가 줄어들며 불안하신 분도 계실 테고 오히려 자유로워진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쪽이든 나이 들며 친구 관계가 변하는 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최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살짝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그 마음 공감해 볼게요. 이제 좀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우울증이 친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이 들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병원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몇 년 전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이 심해지셨는데 친구들과의 모임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친구들이 웃고 떠들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있어요. 뭐가 저렇게 신나는지 모르고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울증은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떨어뜨리죠. 그분은 친구들이 차 한잔하며 기분 풀어 라고 해도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고 하셨어요. 진짜 친구라면 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내 얘기를 피해요. 이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저는 그분께 그건 친구들이 선생님을 몰라본 게 아니라 우울증이 선생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제가 이렇게 외로운 건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도 우울증을 겪거나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위로하려 해도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그 마음 아시죠? 우울증은 감정 조절도 어렵게 만들어요.
평소엔 친구의 농담을 웃어넘겼던 게 우울증에 걸리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히죠. 제 지인 중 60대 후반 남성분이 우울증을 겪던 시기에 친구 모임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침울해? 좀 밝게 살아. 라고 농담처럼 던졌는데 그분은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뭘 알아? 라고 날카롭게 대응하셨고 결국 그 자리에서 언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정씨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그건 우울증 때문에 뇌가 예민해진 거예요. 친구가 일부러 선생님을 아프게 하려던 건 아닐 거예요. 라고 위로했죠. 우울증은 뇌의 전두엽, 즉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을 약화시키고 감정을 증폭시키는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해요.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갈등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도 우울한 날 친구 말에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졌던 적 있으시죠? 그때의 그 복잡한 마음 참 힘들죠. 우울증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요. 제 병원에서 상담했던 70대 초반 남성분은 우울증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을 자주 어기셨대요. 그분은 저녁에 기분이 나아지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일 커피 마시자 라고 약속을 잡으셨는데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 옷 입고 준비해서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전화로 취소했죠. 이렇게 약속을 몇 번 취소하다 보니 친구가 너 자꾸 이러면 나도 힘들어 라고 서운해 하셨다고 해요. 결국 그 친구와 연락이 뜸해지셨대요. 그분은 내가 우울증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킨 건데 친구가 이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친구 입장에서도 반복된 취소가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이해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우울증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그때 친구와 멀어진 그 아쉬움 다들 아실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술이 얽힐 때예요. 제 동료 의사가 들려준 환자분 이야기가 있는데 60대 후반 남성분이 겨울마다 우울증이 심해지셨대요. 그분은 평소 술을 마시면 유쾌한 농담을 던지고 친구들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웃으며 보여줄 정도로 재밌는 주사를 보이셨죠. 그런데 우울증이 심해진 겨울에 술을 마시니까 갑자기 친구에게 화를 내고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평소에 나한테 뭐 불만 있었어? 라고 오해했고 결국 그 모임에서 멀어지셨대요. 그분은 나중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술 때문인 줄 알았는데 우울증 때문이었나 봐요. 라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우울증이 술버릇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 친구 관계를 망친 거죠. 여러분도 술자리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 때문에 친구와 어색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당황스러움 참 기억에 남죠. 우울증은 사람 많은 곳에 대한 불안도 키워요. 제 병원에서 만난 70대 여성분은 우울증 때문에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대요. 이 선생님, 카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뛰게 해요. 친구들과 있어도 긴장돼서 도망치고 싶어요. 결국 그분은 친구 모임을 점점 피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예민해질 줄 몰랐어요. 예전엔 시끄러운 곳도 잘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우울증은 뇌가 소음이나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요. 조용한 곳에서 친구와 단둘이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드렸죠. 그분은 나중에 친구 한 명과 동네 호수 근처를 걸으며 이야기 나누는 걸로 바꾸셨는데 이게 훨씬 편해요. 라고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우울증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그때의 그 긴장감 참 힘들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나쁜 친구 관계,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친구와 왜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제 병원에서 만난 70대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동네 모임에서 한 친구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그 친구는 성격이 급해서 모임에서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언성을 높이곤 했죠. 그래서 그분은 그 친구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지만 그래도 모임에 계속 나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 친구가 화내면 무섭거든요. 안 나가면 나중에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 그 모임에서 서서히 거리를 두셨는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근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친구 한 명쯤 떠오르시죠? 눈치 보게 만드는 친구 다들 한 번쯤 만나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마음 때문이에요. 제 지인 중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성공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셨어요. 교수, 공무원, 기업인 같은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본인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임에 나갈 때마다 살짝 주눅이 들었대요. 다들 좋은 집, 좋은 차 얘기하는데 나는 좀 뒤떨어진 느낌이야. 라고 하시면서도 그 모임을 계속 나가셨어요. 왜냐? 그 친구들과 있으면 다른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친구 중에 교수가 있고 공무원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본인도 대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분은 나중에 저한테 정씨가 내가 그 모임 나가며 스트레스 받는 걸 알면서도 그 친구들 자랑하는 게 좋아서 계속 갔던 거야. 라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조금은 느끼신 적 있으시죠? 성공한 친구들과 있으면 나도 대단해지는 그 느낌 참 묘하죠. 그리고 재미 때문에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병원에서 만난 60대 후반 남성분은 등산 친구 한 명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 친구는 같이 등산하면 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항상 그분이 돈을 더 쓰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내가 밥값 내고 커피값 내고 심지어 등산 장비까지 내가 샀는데 그 친구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요. 그래도 그분은 그 친구를 계속 만났어요. 왜냐? 그 친구랑 있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이랑 등산하면 그냥 밋밋해요. 그 친구랑 가면 웃고 떠들고 시간이 훅 가요. 이게 재미의 힘인 거예요. 그분은 나중에 그 친구와 덜 만나면서 조금 덜 재밌어도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재밌는 친구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난 적 있으시죠? 그 재미의 끌림 참 강하죠.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우리를 나쁜 관계에 붙잡아 놓아요. 제 지인 중 70대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은 새벽 3시에 외로움이 밀려오면 전화기를 돌리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꼭 한 명이 받아주셨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돈을 자꾸 빌리고 심지어 그분 뒷이야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 친구를 끊지 못하셨죠. 이 선생님, 새벽에 외로워서 미칠 것 같을 때 그 친구라도 응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그 친구가 선생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고맙지만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드렸죠. 그분은 나중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모임에 나가시면서 이제 새벽에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외로울 때 전화 걸어본 친구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때의 간절한 마음 참 애틋하죠. 이제 진정한 친구란 뭘까?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정한 친구는 삶이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는 존재예요. 제 병원에서 만난 70대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사업이 실패하며 큰 빚을 지셨는데 그때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외면하셨대요. 이 선생님, 5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돈 빌려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그분은 깨달으셨대요. 진정한 친구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분은 한 친구가 매일 전화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돈은 못 빌려줬지만 매일 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대요.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나는 진짜 무너졌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여러분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친구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친구의 따뜻함 참 귀하죠. 반대로 친구 없이도 잘 사는 분들도 계세요. 제 동료 의사 중 한 분은 70대인데 평생 친구보다는 일과 가족에 집중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정시가 나는 친구 없이도 충분히 만족해. 혼자 산책하고 책 읽는 게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호수 근처를 걸으며 물소리를 듣는 걸 즐기신대요. 그런데 그분도 힘들 때가 오니까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뒤늦게 동호회에 나가셨죠. 내가 친구 없이 잘 살았던 건 사실 가족이 내 친구였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꼭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누군가면 충분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 있으신가요? 댓글로 살짝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그 따스한 마음 공유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질투심 많은 친구와 열등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제 병원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분은 친구 한 명 때문에 속상하셨대요. 그분이 새 아파트를 샀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집이 뭐 대단하냐? 가족이 도와준 거 아니야? 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깎아내리셨다고 해요. 그분은 이 선생님, 내가 자랑하려던 것도 아닌데 왜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그건 친구의 질투심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질투는 부러움과 달라요. 부러움은 좋겠다. 로 끝나지만 질투는 상대를 낮추고 싶어 하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결국 그 친구와 거리를 두셨는데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질투심 많은 친구 한 명쯤 만나보셨죠? 그때의 그 피곤함 참 기억에 남죠. 질투심 많은 친구와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제 지인 중 70대 남성분은 질투심 많은 친구를 계속 만났어요. 왜냐? 그 친구 앞에서 자랑하면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 시계 샀다고 하면 그 친구가 질투하면서도 귀엽게 투덜대거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뒤에서 제가 시계 샀다고 뻐기더라. 라고 험담을 했대요. 결국 그분은 그 친구와 거리를 뒀어요. 정씨가 질투하는 친구는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줄 다른 친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드렸죠. 그분은 나중에 동네 자전거 모임에서 새 친구를 사귀셨는데 이제 자랑해도 편히 웃어주는 친구들이 생겼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질투심 많은 친구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 관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열등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죠. 제 병원에서 만난 70대 여성분은 친구가 새 전기차를 샀다고 하니까 본인은 오래된 차를 타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셨대요. 이 선생님, 내가 왜 자꾸 비교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열등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걸 없애려 하기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결국 새 차를 사셨는데 이제 친구 차 봐도 덜 부러워요. 나도 내 차가 있으니까.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열등감은 근원을 해결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제 병원에서 만난 60대 후반 여성분은 젊었을 때부터 얼굴이 통통하다는 콤플렉스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고민하다 결국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이 선생님,
이제 거울 보면 내가 멋져 보여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때도 당당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울증이 있을 때는 외모 변화도 조심해야 해요. 우울증 때문에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라면 변화를 줘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러분도 열등감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으시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열등감을 극복해서 성공했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열등감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대개 본인이 자신을 멋지게 포장한 경우가 많아요. 성공은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노력과 시간이 쌓여 이루어지는 거죠. 제 동료 의사 중 한 분은 젊었을 때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심하셨대요. 정 씨가 내가 얼굴이 평범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늘 기가 죽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셨는데 내가 열등감을 이겨낸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열등감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열등감이 점점 덜 신경 쓰이던 순간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 오늘 정말 길게 이야기 나눴죠?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는 참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친구, 떠오른 순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살짝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나눠봐요. 저 이정식은 다음에도 또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